정작 그 양반들이 그동안 얼마 날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 예, 급등 나오기 전에가 여러분들이 사부작 사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돌파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급등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오늘 첫 주 첫날 업로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혹시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어제 이제 라이브 생방송 을 이제 일요일날 주말엔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Thank you. 이 그 전주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주 후반에 좀 출렁거림이 나타났죠. 다우존스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이제 좀 낙폭이 좀 심하게 출렁거렸었는데 출렁거림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라 대응 방법을 어제 좀 알려드렸는데요. 자, 들으신 분들은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또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상기시켜드리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시장을 보게 되면요, 일단 코스닥 지수가 5일선을 깨고 내려간 다음에 이제 중요 지지 라인이 21선이었어요. 파란색이 21선인데요. 이 21선에서 반등이 나왔었죠, 금요일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5일선까지 다시 한번 상향 돌파에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을 완벽하게 살려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여기서 이탈이 됐다가 수렴된 부분에서 이탈이 됐다가 하루 만에 다시 그 수렴 윗부분으로 주가가 올라와서 마감이 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보면 지금 현재 동시간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상해종합지수인데, 상해종합지수는 돌파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돌파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사실인데, 어림도없다. 제가 지난번에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무슨 우리 카톡방에서도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힘이다? 우리 동학개미들의 힘이다. 동학개미가 진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는 것처럼 지수 자체로 완전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볼게요. 수급 상황으로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외국인하고 기관은 그냥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계속 연달아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또다시 순매수, 이걸 다 받아내면서 오히려 지수를 끌어올리기까지 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수급이 잡혔으면 이건 보나마나 오늘 한 2% 빠진 장이네? 이 수급만 본다면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날인데, 오히려 주가를 쫙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이니까 얼마나 그 개미들의 힘이 세졌는지를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고 계시는 거다. 자,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판 금액이, 외국인이 뭐 26조 정도, 그리고 기관이 23조 정도 팔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은 50조 정도가, 59조가 넘어가는데, 최근에 개미들이 순매수 금액이 50조가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매도가 나오는 걸 개미들이 다 끌어올리면서 지수까지도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독특한 모습이고, 과거에는 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내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시장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완전히 뉴딜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끌어올리지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와 가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고요. 약간 이제 분위기가 미묘한 게,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소 쪽, 이쪽이 시장을 또 지배하고 있다. 이제 이전에 한번 들어올리고 쉬어갔었죠. 쉬어가는 동안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들어올렸었고,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또다시 테슬라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국면에서 또다시 수소차가, 또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 풍력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종목들을 볼게요. 뭐 이거는 이제는 신규로는 접근하기 힘든 구간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두산표세,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두산표세도 오늘 상한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언급드렸었던 유니슨도 상한가 갔고, 그리고 신성 ENG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전날 상한가, 어제 금요일날 상한가 가고 오늘 추가 급등. 그리고 이제 미코 같은 종목도 바닥권에서 이틀 만에 그냥 한
축 치솟아 오르는데 한 40%, 50% 정도를 그냥 끌어올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윗골이 달고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효성중공업도 있었네요. 효성중공업. 예. 수직급등. 좀 쉬어가다가 수직급등이죠. 예. 주가 한번 올라오고 쉬어가고 다시 수직급등.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급이 이제 또 특정 섹터로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도 이제는 어떤 특정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어떤 또 이 내부적인 분위기는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 예, 이런 것들도 시장 보실 때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야 되나요? 급등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다. 예, 급등 나오기 전에가 여러분들이 사부작 사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서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건데, 예, 이미 급등이 나온 다음에 급등해서 또 따라붙으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급등이 이미 붙었다는 얘기는 거기서 매매 공방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일 유니슨 내일 따라붙어도 되나요? 두산 피올셀은 어떡할까요? 내일이라도 따라붙을까요? 라는 질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 그 다음에는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지. 왜냐면 이 이상 가버리면 매매 공방이란 게 일어나잖아요. 단타꾼들도 따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은 반반입니다. 이제 도박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전에 밑에 사부작 사모으는 이 단계에서는, 예,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없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예, 이렇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겠지만,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유의 관점이지만, 보유할 사람이 보유하라면 지금 신규로 사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지만 그만큼 잃을 가능성도 같이 커지니까, 응? 제가 제 돈 아니라고 막 사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잃을 가능성이 있으면 잃을 가능성에 대한 뭐 어떤 이제 언지를 주는 것도 일단 뭐 제가 양심상으로 뭐 제 성격이 그런데, 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새롭게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수소 쪽에 새롭게 종목을 좀 찾아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던가,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무료 카톡방 장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올려주신 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주식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읽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 주식 이렇게 하다가 돈 잃었다면 그냥 하지 마라 라는, 예, 주식으로 골로 가는 전형적인 경우라는 내용이 커뮤니티에서 많은 공감을 받았다. 어디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던 글인가 봐요. 개인적으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은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다 라는 글인데, 주식하다 굴러가는 전형적인 경우 1번 각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다. 이건 잃어도 되는 돈이라며 자위하는 건 기본이다. 예. 2번 들은 건 있으니 우량주 장기 투자한다며 떠든다. 그래서 대부분 삼전 혹은 하이닉스를 구매한다.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해서 샀으면서 10분에 한 번씩 주가창을 확인한다. 이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는 장기 투자할 거라면서 샀어요. 처음에 1년 2년 보유할 생각으로 나 주식 살래 추천해줘 라고 한 사람들 저한테 많습니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다음날 진수야 이거 오늘 3%왜 빠져? You what? 장기 투자라며 1년 2년 볼 건데 왜 다음날에 주가가 왜 궁금하냐고. 그죠?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량주 장기 투자라면서 10분에 한 번씩 주가창을 확인한다. 예. 그 다음에 횡보하는 주식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한다. 예. 삼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안 오른다고 난리법석을 친다. 네,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웃음이 빵 터졌네요. 네. 자, 주위에 테마주로 몇백 벌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쌈짓돈 600으로 400을 벌었다는 둥, 마통 800 찍어가지고 그걸로 600 벌었다는 둥. 정작 그 양반들이 그동안 얼마 날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 이 뭔 개소리야! 네, 그쵸. 이렇게 벌었다는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 계속 주식 이제야 시작했는데 그만큼 번 거야? 아니면 예전에 주식했던 사람이면 그동안 어떻게 됐어? 물어봤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수익인지 꾸준히 돈을 벌어 나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 예. 자, 그럼에도 치고 나가지 못하는 내 우량주들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에 달하면서 저 돈이 내가 벌었어야 되는 돈이라.
이런 생각이 좌뇌와 우뇌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예. 이쯤 되면 우량주 가치 투자란 처음의 계획은 이미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예. 답답하니까 결국엔 손절하고 그때부터 테마주들 분석을 시작한다. 예. 유튜브에 있는 주식 전문가 어쩌고저쩌고 테마주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을 막 듣기 시작합니다. 예. 저도 유튜버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테마주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죠. 권장 안 하고. 예. 자, 들리는 소문을 듣고 테마주를 구입한다. 예. 이미 떡상한 상태 대부분 고점에서 물린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사고 싶어 하는 때는 언제냐면 주가가 급등이 나온 다음에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밑에서 사부작사부 할 때는 재미없다고. 저 위에 똑같죠. 횡보할 때는 분노가 치밀어 막. 예? 왜 남들 다 가는 것 같은데 내 것만 안 가. 예. 그래서 그놈 손절하면 그놈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놈을 쌀 때는 싫어하고 비싸지면 좋아하더라고요. 이 뭔 개소리야? 어쨌든 예, 이미 떡상한 상태 대부분 샀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본인이 사고 나서부터 속절없이 떨어지는 테마주를 보면서 안절부절. 예, 그나마 배운 게 있으면 눈 감고 손절을 하지만 그것도 극소수. 예, 대부분은 동전주가 될 때까지 결국엔 들고 간다. 7번에서 9번 몇 번 왕복하면 이미 잡은 구멍은 누군가의 소고기값으로 없어지고 푼돈만 남게 된다. 역시 코스피는 XP라며 다시는 안 한다 생각하고 동시에 잃어도 되는 돈이니 수업료 지불한 셈 치자며 정신승리에 나선다. 예. 아예 주식판을 떠나거나 다시 자본금을 모아서 1번에서 10번을 반복을 계속해서 한다 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 보면 보통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친구들 또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종목명만 듣고 그냥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엔 깨먹더라도 또는 벌더라도 이게 뭐 때문에 벌었는지, 내가 뭐 때문에 깨먹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공부해서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져가면서도 무언가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나간다거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예, 하지만 그냥 종목명 이름만 듣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성장을 못한 채 돈을 잃는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이 후자의 사람들이 정말 웬만하면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예. 제가 이제 했던 말에 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딱 집대성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스스로 기준을 세운 사람들도 멘탈이 약해 폭락장이나 상승장에서 제대로 버티지 못한다. 근데 더군다나 공부도 하지 않고 정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필터링조차 없으면 이를 버틸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이렇게 돈을 잃다 보면 본전 생각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결국 그 돈마저도 잃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제가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예. 전문가 활동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최소한의 공부는 먼저 하고 하자. 흔히 주식으로 돈을 잃는 걸 수업료를 냈다고 말하는데, 수업료를 내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는 배움이 있을 때 이야기다. 맞습니다. 배움 없는 수수료는 그냥 땅에 돈을 던져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요거를 보고 혹시 뜨끔하다 하신 분들은요, 늦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공부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뭐 주식책 어떤 거 보면 돼요, 이런 게 공부가 아니라요. 시장을 보면서 내가 사는 종목,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앞으로 실적은 어떨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런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도, 자, 시장에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특히나 이제 미국장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결국엔 글로벌 증시에 자금을 움직일지, 안전자산 쪽으로 가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위험자산 쪽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그게 결국엔 공부입니다. 즉 기사를 하나 읽고 안 읽고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고 해서 거창하게 뭔가 책을 사서 이만큼 쌓아놓고 공부한 다음에 주식을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주식을 하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다라는 자세로 주식을 대하시면,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글에서도 나왔다시피 여러분들이 어쨌든 수익이 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고요. 수익이 뭐 설사 안 난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성장통, 즉 나중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성장통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 백진수 유튜브 구독자들은 꼭 공부하면서 주식하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